예, 뭐 잘 쉬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이제 우리가 가등기까지 이제 11번 문제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또 이번 시간에 이제 12번 임차권의 등기 명령 있죠? 사실 임차권의 등기 명령 하게 되면 이 등기법에서는 임차권 문제가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제 그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의 등기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일단 이제 그 요건이 일단 중요해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에? 자, 일단 객관적 요건. 뭐 주택의 인도와 주민도 신고 마치고 일단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이런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 뭐가 이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 가려면 요건이 이제 상실되니까 주거가 이제 이전되면 이주죠. 일단 뭐예요? 주택에 신고하고 자, 주택에 인도하고 신고인데 인도가 이제 이사가 버리면 이제 점유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거기 이제 자, 보완해서 만든 게 이제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이에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일단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 일단 머릿속에 이제 기억할 사항이 뭐냐면 자, 존속기간 전에 하는 건 아니고 완료된 다음에 하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자, 이사가 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일단 뭐예요? 대항력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의해서 뭐예요? 이게 촉탁 등기예요. 촉탁.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 한 다음에 기간이 뭐예요? 완료 후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이것은 촉탁 등기다. 자, 우리가 명칭은 명령이지만 뭐 이게 촉탁 등기다. 이런 점만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촉탁 등기니까 등기 목적을 주택임차권의 설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이건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니까 절대 설정이라는 걸 듣지 않으니까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거기 2번 주택임차권을 점유 시작인 날, 주민등록 마친 날, 확정임차 받는 날 모두 등기사항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3번 주택임차권의 등기 명령의 결정 후에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등기 촉탁서에 전소유자 의무자를 기재했다면 각하해야 되고, 현소유자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촉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에 뭐예요? 등기 명령이 네 가지가 촉탁 등기입니다. 네 가지가 촉탁 등기니까. 자, 당연히 미등기 주택에서 이게 촉탁 등기가 하게 되면 등기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거. 그 네 가지에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촉탁 등기하게 되면 딱 네 가지 연상하시고 그 네 가지는 등기간이 뭐예요? 미등기일 때는 직권 보존 등기 안 하다. 이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가 격리된 경우 그 등기를 기초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죠? 그건 뭐예요? 기간이 완료됐잖아요. 그럼 권리가 이제 소멸되니까 그 등기를 권리가 소멸했는데 그 등기를 기초로 임차권 이전 등기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건. 그건 당연히 뭐예요? 성질상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1번이 이제 옳지 않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그 13번 문제 지적 공개주의 원칙에 관련이 없는 것 써있죠? 공개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지적에 대한 이념에서 이념이 5가지가 있어요, 이념이. 5가지가 뭔데? 국정주의,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 그 다음에 실적 심사주의, 적극적 등록주의였는데 이게 공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열람, 등본교부, 열람. 그 다음에 자 경계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내 땅이 이만큼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 경계를 복원시켜줌으로써 누가 갑, 당신 소유권은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을은 여기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뭐예요? 경계를 복원해주는 것도 널리 세상 사람들한테 이 갑의 뭐예요?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도 공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국민의 소유권, 소유현황 있죠?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것은 뭐 등기부에서 하는 거죠. 일단 공시하는 거, 등기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공개주의와 관계없다라고 참고로 보자, 참고로. 자, 14번이 중요하죠? 지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번은 꼭 뭐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12회 때까지는 매년 나오고 13회 때부터는 1년 한 번 건너도 나오다가 요 최근에 또 뭐예요? 계속 최근에는 이제 시험 문제 또 매년 동안 또 한 2, 3년 동안 계속 또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출제자 자기 마음이야. 두둑다둑해.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예요? 반드시 암기합니다. 꼭 암기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일단 지번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지번 얘기 나오게 되면 일단 지번 얘기 나오면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가장 기본이고 지번 구성은. 그 다음에 임야대장.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임야대장, 임야도. 자, 집원. 뭐 앞에? 숫자 앞에. 반드시 뭐 붙인다? 숫자 앞에. 이 산자 붙인다. 산자. 이 산자 붙인다. 이게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게. 꼭 산자 붙인다. 이 내용을 받으셔야 돼요. 자, 이 다음 꼭 받으시고. 왜냐면, 임야대장, 임야도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이는 거지, 임자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임자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땅이, 이 땅이 어느 대장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목 때문에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목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지번을 봤을 때 산자 있으면 그게 임야대장에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의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부여 방법은, 자, 지번부여 방법은 종전지번 본본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자, 각종 토지 등에 따른 이 지번부여 방법을 머릿속에 암기하라 했어요. 이렇게. 네모 그려놓고. 자, 그래놓고 이제 암기 좀 합니다. 그 암기하면 이제, 뭐하고, 구분. 그 다음에 원칙과 이렇게 구분. 구분 뭐라고? 원칙과, 뭐예요? 예외. 자, 이렇게 원칙과 예외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그랬을 때 네 가지를 이제 봐갖고 이제 뭐예요? 뭐라고 했냐면, 지번에 관한 얘기가, 지번이는 뭐예요? 등신 뭐예요? 인본부가 뭐해서? 인떨려 해서, 이렇게 인떨려 해서. 그 다음에, 재본본을 하고, 그 다음에, 자, 분전지는, 분할이죠? 그래서 분전지는, 일필지는, 분전지는 뭐예요? 나부부 뭐예요? 건전지가 좋고, 건전지. 만약에 합병이죠? 합병은 합선지예요. 합선지. 무슨 얘기니까? 만약에 뭐예요? 합선되죠? 전기가 합선되면 못 쓰게 되니까 뭘 하고 이거? 신건지로 하고. 그 다음에 도사누구는? 도사 본본이는. 본본이는. 자,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자, 무슨 행정했다? 도축지 행정했다. 자, 이렇게 부지런히 외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예요?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든가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 뭐예요? 필지가 여러 개로 나뉘었을 때는 그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이에요. 다음 본본. 네, 분할하게 되면 1필지는 토지를 분할하는 거니까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써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 본본의 부본의 다음 부본이에요. 건물이 따게 되면 건물이 위치한 곳에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해줘요.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여러 개가 하나가 되죠? 그러면 선순위 지번이에요. 본본만 됐을 땐 본본을 하고. 그다음에 자, 이것은 건물 있을 때 소유자가 신청해야지만 이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줘요. 꼭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 신청이란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근데 방금 여기서 봤지만 도시개발 사업, 다른 말로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 얘기죠? 본본만 하는 거, 일본에 본본만 하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자, 만약에 뭐예요? 얘는 본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될 때는 최종 본본에 다음 본을 하든가, 단지식 다른 말로 뭐예요? 블록식이에요, 블록. 자, 뭐예요?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수필지 토지가 있을 때, 이렇게 뭐예요? 블록, 1블록, 2블록, 1단지, 2단지 정해놓고, 1번, 2번 이렇게 본본을 부여해주고, 본본에 부본을 붙여나갑니다. 이게 이제 블록식이에요, 블록식.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에 똑같이 준행하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전,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번에, 자, 14번에 2번에 분할의 지번 부여 원칙은, 그랬죠, 원칙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는 뭐예요? 순차 본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본본에 그러니까 분전지는 나부부, 나머지는 뭐예요? 나부부가 나와요, 나부부. 그렇게 안 해오면은, 그 말이 그 말 갖고 헷갈리니까 외우는 게 굉장히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외우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편해져요. 보기가 딱딱 눈에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이 훈련해야 돼, 그게. 여러분 자, 우리 소시 쪽에는 다 천재라 그래요. 신동 났다느니 애가 그렇게 똑똑하냐. 다 나이 들면 머리가 그렇게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나부부. 그래서 나머지 남은 뭐예요? 부본의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런 건, 만약에 우리가 오지선다형이 나오잖아요. 오지선다형이. 그러면 절대 수업 시간에 안 다뤘던 거 있죠? 이런 거, 3부 같은 거, 이런 걸 답을 하지 않아요. 이런 건 절대 쓸데없는 얘기예요. 볼 것도 없어요. 항상 한 2개 정도 있죠? 2개 정도는, 자, 쓸데없는 얘기가 나와요. 2개 정도는. 필요 없어. 이런 거 볼 거 없다는 얘기예요. 배운 것 중에서 항상 이렇게 2번처럼 중요한 거 배운 것 중에서 항상 답이 항상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4번 뭐예요? 등신인본부라 그랬죠? 등신, 신규 등록. 자, 등록 전환. 그러니까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뭐예요? 이 직원이라는 사람이 이 등신 뭐예요? 좀 장애우죠? 장애우를 그 회사 같은데 간해공 회사 같은 데는 한번 이제 뭐예요? 그런 장애우들을 몇 프로 이제 쓰라고 그런 게 있으니까 등신 인본부가 뭐예요? 자꾸만 떨려서 일을 못하니까 체본번호 다시 쓰고 이런 식으로 연상이 되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집어는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고 임야대장은 숫자 앞에 집원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 임야에 붙인다 그러면 틀려요. 임야에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 그 집원 숫자 앞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이게 어떤 하나의 땅이 있잖아요. 근데 지목은 뭐예요? 지목이 뭐예요? 대야. 근데 집원이 산백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지목이 비록 대려도 집원이 뭐니까 300이니까 이게 어느 대장에 들어가야 돼 이거. 자 산자 들어갔으니까 임야대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15번 지목도 중요합니다. 지목도 거의 매년 나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니까 지목도 좀 잘 좀 받으셔야 돼요. 틀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목 얘기 나오면 일단 지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28가지 지목에 대해서 하여튼 다 외우려고 다 못 외우더라도 일단 뭐예요? 자주 보면서 그 기본적인 걸 외워야 돼,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게 뭐냐면 네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특징을 보셔야 돼, 특징. 여기도 좀 나오겠지만 국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국어예요. 인건공공 기억 그 국어예요. 그런 식으로 특징적인 거 있죠? 그런 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하게 되면 물상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답하면 직접 이용하고 이런 거 이 특징적인 걸 잘 보셔야 돼요. 특징. 그 다음에 뒤에 단소조항 다만 있죠? 다만.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일지원 방식이 아니라 바닷물을 동용을 이용했다 하게 되면 이게 공장용지예요. 공장. 이런 식으로 특징 다만. 그 다음에 A 안에 B예요. A 안에 B. 어디 안에? A 안에 B. 큰 거 안에 작은 거.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의 통로는 이건 도로가 아니에요. 왜? 아파트 단지 대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 자, 이런 걸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걸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 특징 잡고 그 단소장 다만 잡고 이런 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에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뭐예요? 자, 원야는 구릉인데 조그만 이제 산보다 작은 구릉인데 수림지 나무 많은데 중림지는 뭐예요? 대나무 많은데 암석지는 바위 많은데 그 다음에 자갈땅, 모래땅, 습지항무지 이게 바로 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고사하고 일단 뭐예요?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갈대밭이라고 하는 게 잡종지가 있어요. 갈대밭. 이건 갈대밭이에요. 갈대밭. 근데 이제 자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있어. 자갈땅. 이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은 꼭 뭐예요? 느낌에 자 꼭 잡초 같은 꼭 잡종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절대 이 황무지는 이게 임야예요. 그래서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황모자. 뭐 빨간 모자, 파란 모자도 많은데 황모자 쓰고 산에 간다 그래서 황모자 이렇게 자 한번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2번 지하의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자 용출구 있죠? 그 유지를 위한 부지까지 이제 광천지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단소장 다만 있잖아요. 다만 얘기 나오면 뭐라고 다만 내면 다만. 자 그것을 이제 자 뭐예요? 송유관 이렇게 송유관, 송수관 그 저장시설 부지 있죠?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송유관 관 뒤에 관자 송유관. 그러면 이 기름이잖아요. 기름 유자니까. 기름이니까 이걸 다른 말은 이제 뭐예요? 위험물 자 이동 탱크 시설 그래. 이동 탱크 시설. 이게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잡종이라는 얘기예요. 단소장 그런 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에 도시개발사업 기타 법령에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뭐예요? 완료된 건축예율 있죠? 건축물의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대로할 수 따르는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목이 바뀌는 것은 공사가 준공되면 지목이 바뀐 걸로 봐요. 지목 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지만 토지동에 대해서 지목 변경 얘기가 나오면 자 앞에 무슨 뭐예요? 국토법이든 무슨 법률에서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준공된 경우 하면 이게 지목이 바뀐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어디 전답에다가 자 뭐예요? 체육용지 있고 만약에 이제 그 대규모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을 건설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지목은 체육용지로 바뀐 걸로 보겠다.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4번. 일정한 구역 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은 당연히 체육용지예요. 체육용지. 특히 이제 뭐예요? 승마장은 체육용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보라 그랬어요? 말 시리즈 보랬죠? 말 시리즈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종마장이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승마장이라 하는 게 있고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경마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뭐가 들어가 있고 말자가 들어가는 말 시리즈입니다.
이 종마장은, 자, 이 목장용지예요. 말 키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승마장은 뭐예요? 승마장은 말을 타는 거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체육용지예요. 경매장은 보는 거니까 유원지고.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의 목적이 교회 사찰 한겨 나오죠? 이거 다 종교용지 조급하니까. 3번이 틀린 것이고. 자, 16번. 면적, 이것도 중요하죠? 면적. 중요합니다. 그 올해 시험 문제에 만약에 면적이 나온다면, 그 1번과 같은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꼭 올해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으니까 면적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셔야 돼. 우리가 지금 뭐 여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얘기하는데 등기법은 점수 맞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1차 과목 여러분 민법 합격을 하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 60이니까 2차 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점수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5월까지는 거의 1차만 해요. 1차 민법만 특히 민법 합격은. 근데 5월 좀 지나가면 이제 2차 이제 신경 쓰는데 그 짧은 기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 짧은 한 5, 6개월 동안에 점수가 고득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학원 다니신 분들 이제 수업을 들어요. 뭐 11월 달부터 들으신 분도 있고 1월 달부터 들으신 분들 수업을 듣습니다. 듣다가 이제 막판 이제 한 5, 6월 되면 이제 2차 과목 이제 공부하는데 그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이 등기법보다는 지적법 신경 쓰셔야 돼. 왜? 지적법은 그 하는 만큼 내가 하는 만큼 점수가 나와요. 근데 등기는 참 힘들어요. 하여튼 재수하신 분이 뭐 작년에 등기법 하나 맞았다는 게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어려우니까 관심이 없는 건데 이 지적법은 신경 써야 되고 면밀히 그 각 파트별로 이제 그 2문제, 3문제는 꼭 나오니까 그 나오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면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에 옳지 않은 거 있죠? 그래서 면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면 뭐가 시험 문제 나오냐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하고 측량 대상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1번처럼 이게 단수 처리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단수 처리. 단수 처리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단수 처리.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축척이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축척이 얼마인가 일단 봐두셔야 돼. 축척이 500분의 1하고 뭐예요? 600분의 1을 하게 되면 땅값이 뭐한 거 이거 땅값이 비싼 겁니다. 500과 600은 땅값이 싼 거예요. 그래서 이 12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땅값이 싼 거예요. 1200분의 1. 그러니까 500과 뭐예요? 500과 600이라면 500분의 1과 그다음에 600분의 1이라면 물론 시험 문제 날 때 500분의 1은 꼭 뭐라 하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 지역이다.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중 뭐예요? 지적 확정 측량을 개발 사업에서 확정 측량을 뭐예요? 경위 방법을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지역은 이제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이제 지문에도 나오지만 자, 뭐가 나와 지문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에 하게 되면 이게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이니까 면적 측량 결과 0.03 나왔죠? 뭐 1필지는 뭐예요? 1필지는 자, 크고 작음이 뭐예요? 크고 면적이 넓다 크다. 크기가 크도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최소 면적이 뭐예요? 얼마라는 얘기니까 0.1이라는 얘기예요. 0.1. 왜 이것만 하더라도 명동 땅은 뭐예요?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1m 있죠? 가로 1m. 이게 공시지가가 이게 이제 뭐예요? 7천만 원이니까 여기 10cm 하게 되면 0.1 이게 바로 이제 7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 면적은 0.1이고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땅값이 무한지역은 땅값이 싼 지역은 축척이 얼마 이거? 1000분의 1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그 다음에 뭐예요? 3000분의 1. 그 다음에 뭐 6000분의 1이죠? 이런 지역의 땅은 1제곱미터까지 공부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록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자, 면적의 측량 결과, 여러분 얼마처럼 거기 1번처럼 축척이 얼마라고? 1200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면적 시험에 나오면 측량 대상이 아닌 거하고, 측량 대상 아닌 거 사게 되면 답이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합병. 또 하나는 뭐예요? 지목 변경. 자, 이걸 이제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에 대한 뭐예요? 단수 처리. 특히 이제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가능성이 가장 많은 얘기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기본. 그럼 만약에 여기 측량 결과 1200분의 1이죠? 면적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니까 120 얼마? 3점 얼마 나왔어요, 지금. 자, 5제곱미터. 그죠? 그 다음에 또 얼마 나왔냐면, 그 다음에 뭐예요? 124.5죠? 120 얼마? 4.5 이렇게 나왔다. 그게 홀수죠? 외로니까 올리니까 이게 얼마라고? 124하고. 짝수죠? 버리니까 얼마라고, 이거? 124하고.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123.5나 124.5나 뭐예요? 면적을 등록하는 것 같아.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2번이 왜 합병은 절대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합병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측량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그 4번은, 자, 공부상 등록된 면적에 오류가 있어요. 면적, 위치 정정. 그 중요한 건 뭐,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를 정정하는 것은, 자,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 측량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계 정정을 하게 되면, 경계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정정하면, 이 도면상에 어떤 필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있죠. 위치만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면적에 진감이 없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측량할 필요 없어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경계가 뭐예요? 경계가 잘못돼서 하게 되면 면적 진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면적 측량해야 돼. 그다음에 자, 5번 신규 등록 전환 분할은 측량 대상이 되지만 지목 변경 아까 그랬죠? 합병하고 2번이나 5번 지목 변경 합병은 측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지적 공부 중요합니다. 뭐가 써있냐, 지적 공부.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암기할 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그 뭐가 꼭 암기해야 되냐면, 그 공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 물론 얘기 지우기 전에, 자, 이렇게 만약에 응용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120 얼마, 3.5에요. 3.55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죠? 여기 홀수니까 올리죠? 근데 만약에 123.5에요. 자, 100.551이다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여기까지 끊는데, 이건 0.05보다 무조건 크죠? 무조건 올립니다. 뭐 짝소수 따질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응용적인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는 등록사항이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니까. 자, 중요하니까. 일단, 뭐 요리라 그랬으면, 요리를 했죠? 소지공.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도에 사는 자격면장은. 자, 면장은 축도장 갖고 있고. 자, 그래서 소지공, 소재하고 뭐예요? 소재하고 집어는 공통적으로 모든 공부에 공통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소유자는 뭐예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조면부하고 대지권록부. 자, 여기는 뭐예요? 소유자 표시가 있어요. 네 군데요. 그 다음에, 자, 지목은, 자, 도면하고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는 오로지 도면에만. 좌표는 오로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오로지 뭐예요? 대장에만 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축척은 도면과 대장이 있어요. 자, 축도장이니까 축도장. 그래서 소지공, 소대장은 공대에 나왔는데 목도장. 그 다음에 경도의 자격면적은 축도장.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또 이제 뭐예요? 아, 네모난 거 그려놓을 거 있죠? 아, 그래놓고 뭐예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면적, 사유. 이동사유. 그 다음에 소유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뭐 잡는다? 소 잡는다. 도축장비. 자, 그 다음에 등급과 뭐예요? 공시지가. 외웁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그럼 1번에 축척은 축도장이죠? 축도장이니까 축척은 축도장,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 이 맞죠? 그러니까 축도장. 딱 떠올려야 돼, 그게. 축척하면 축도장. 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좌표에서 개선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도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라 자,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자, 땅값이 뭐하다면 땅값이 비싸다면 당연히 뭐예요?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면 이 땅값이 비싼 뭐예요? 자, 도면. 축척이 얼마? 500분의 1 도면에. 자, 이런 도면에는 뭐예요? 어디? 이 경계점과 경계점 거리가 있죠? 이거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자, 이게 부호가 있으면 부호도 이제 그려놓고. 1번의 X좌표와 2번의 X좌표. 자, 이거 2번의 X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Y좌표. 3번의 X와 Y좌표. 그래서 이 거리가 1번과 2번이면 뭐 여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계산을 해서 어디에다가 지적도 5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3번에 공유전명부는 공유자의 지분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한 공부다. 맞죠? 그 다음에 면적은 면장이고 지목은 목도장이니까 거기 면적은 뭐예요? 지적도 내면도 하는 면장이니까 이렇게 면장.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외워야지만이 문제가 딱 보면 딱 떠오르는 거야. 면장하면 면장. 축척하면 뭐예요? 축도장. 이렇게. 지목하면 목도장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틀린 것이고. 그래서 이 면적은 절대 어디에? 대장에만 있는 거지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는 지적 확정 신열과 축적 변경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통한 지역에 반드시 비치한다. 그럼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이거. 자, 잘 보셔야 돼요.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또 맞습니다. 18번도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를 뭐예요? 매수 의뢰인 의뢰에게 중개하기 위해서 해당 지적도 등본을 띄었어요. 그럼 여기 소유자 나오죠? 소유자 나오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공대 나온 소대장. 소대장. 소유자 표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으면 뭐하고 대조건 없고. 그냥 딱 보면 소유자 보면 그렇게 딱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번 당연히 소재 지번 공통이니까 지적돼 있죠? 목도장 있죠? 소재 지번 공통이라서 1번과 5번. 경계 도면에만 있으니까 답이 2번입니다. 자, 19번은 이거 신규등록 보시면 여러분 뒤에 19번 문제 뒤에 보시면 거기 정답과 해설이 나와요. 맨 뒤쪽으로 보시면. 그래서 1번 최종 모의고사에 보게 되면 그 19번에 답이 4번이라 써놨는데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이게 답이 5번입니다. 그거 고치시면 돼요. 뒤에.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이 아니라 뭐라고? 5번입니다. 5번. 자, 그래서 그 뒤에 정답과 해설에 자, 19번 답은 19번 답은 자, 답이 뭐가 아니다? 4번이 아니다. 뭐예요? 4번이 아니라 몇 번이다? 5번이다. 라고 이게 고치세요. 그래서 신규 등록 틀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등 신등분합제에서 원초로 소유자 신청하죠? 60일 이내, 기간 60일. 그 다음에 이동이 포함되죠? 신규 등록할 때는 최초로 뭐예요? 대장을 최초로 만드니까 바다가 매립돼서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반드시 뭐하고 경계 면적을 당연히 뭐예요? 측량해야 되겠죠?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뭐예요? 자,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장을 처음 만든다 그랬죠?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우리 기본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이렇게 대장을 처음 만드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문제가 나오면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최초로 대장을 만드니까 뭐예요? 이게 소유권자, 소유자 증명서면 필요하다는 거. 물론 이제 날짜는 60일이고, 60일이고. 기간 내에 이제 측량해야 되는 것이고, 자, 거짓을 하게 되면 1년이에 1년이에 1,000만 원이고, 뭐, 그건 기본적인 얘기인데, 중요하다 하는 게 그 얘기라는 이제 답을 딱 보면, 소유자 증명서면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등기부가 없어요. 미등기죠. 대장을 처음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자, 5번에 뭐라고, 자, 등기소에 뭐예요? 등기소의 통자, 등기소를 하면 틀린다니까. 등기소 통자 필요 없다니까. 그 얘기죠. 5번이 답이고. 그렇게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번에 이제 해안가 토지 지형에 대해서 바다가 됐죠?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건, 자, 토지 중에 바다가 된 거 있죠? 우리가 해서 신등분합죠. 바다. 여기까지는 다 60이래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90이래요, 90. 근데 안 하면 물론 다 소관청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직권하는데. 날짜부터 먼저 이해해 두셔야 돼. 요것만 90일이다. 나머지는 뭐예요? 60일이고. 근데 이제 뭐하고 분할과 합병은 이게 임의적이에요. 이게 일필질부가 용도 달리할 때 하고 합병은 뭐예요? 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와 장학도 철천제 구유수 이런 지목일 때 자, 60일의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여러분 거기 바다는 90일인데 자, 우리가 옳은 거 그랬죠? 옳은 거 그랬는데 물론 이제 공유수명관리청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 소유자가 신청을 해요. 신청하는데 90일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이렇게 돼 있죠. 토지의 등록사항을 말소 또는 회복 등록할 때 써 있죠. 회복 등록할 때는 그 정리교육을 소유자면 당의 공유수명관리청이 뭐 한다 이렇게 자 통지한다 써 있죠. 그게 이제 그게 소유자가 뭐예요? 소유자가 뭐 하니까 이거 하지 90일 동안 안 하면 누가 한다는 얘기니까 자 거기 소관청이 직권을 해서 이제 통지해 준다 그런 얘기죠. 4번이 옳은 것이니까 한번 이해해 두시고 자 22번 축척 변경 나오죠. 그러면 재작년에 축척 변경이 나오고 작년에는 뭐예요? 적부심사에 관한 사항이 이제 다음 중 지방지적위원회 자 심의결 사항 그게 나왔어요. 올해 또 순서가 또 뭐예요? 이제 또 축척 변경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축척 변경에 대한 그 절차 있죠? 날짜 배우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축척 변경하려면 이 요건이 뭐냐면 요건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그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누구의 그 시도지사 이렇게 자 토지 소유자의 뭐예요? 소유자 몇 분의 몇에 3분의 2 동의. 그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축척변경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뭘 거쳐야 돼요?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뭘 받아야 돼? 이거 승인 받아야 된다. 이게 승인. 그래서 우리가 시험 나오면 이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승인이란 말이 껴들어가는 건 만약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 반지 축척입니다. 반지 축척.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반출 공부의 반출과 뭐 반출이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계속 설명할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꼭 맞으셔야 돼 이거. 지적 공부가 뭐예요? 지적 공부를 자 멸실돼서 다시 복구할 때는
절차상 시도지사, 대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왜? 시도지사, 대도지사는 어디만 들어가야 돼?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여기만 딱 세 군데만 들어가, 세 군데. 절대 딴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일단 뭐예요? 20일 이내 뭐예요? 20일 이내 공고를 해요. 20일 이내. 자, 20일, 이내가 아니라 이상이죠? 20일 이상 공고한다. 이상. 자, 20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요, 공고. 뭐 하겠다고? 축적 변경하겠다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공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30일 이제 경계점 표시를 해요. 경계점 표시를 뭐예요? 며칠? 30일 이내 동안 경계점 표시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 축적 변경할 테니까, 니네가 나중에 축적 변경에 의해서 면적의 증감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경계점을 표시해달라. 이게 30일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표시를, 자, 물론 이제 이 지역에 경계를 뭐 하거나 경계를 결정하거나 복원하는 거 있죠? 자, 이것은 나중에 혼선이 와길지 모르니까 뭐예요? 일단 정지시켜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합니다. 이게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데, 자, 새로 정하는데, 여기 이제 뭐예요? 새로 정할 때, 이 건데 만약에 이제 축적 변경하게 되면, 원래 1번, 2번이었죠? 이게 이제 뭐예요? 100번, 101번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지번, 지목, 경계면적자표를 새로 지는데, 우리가 축적 변경의 지번, 특히 축적 변경의 지번은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축적 변경은 도시개발사업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청산 처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갑의 땅이 뭐예요? 면적의 증가하면서 예컨대 3제곱미터가 증가할 수도 있고, 자, 을이란 사람은 뭐예요? 2제곱미터가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청산을 하기 위해서 면적의 증감을 돈으로 바꾼 게 청산인데, 청산을 하기 위해서 누가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이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제곱미터다. 자, 금액을 뭐 한 다음에 금액을 미리 뭐 해서 미리 조사를 해서 어디에서 이 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은 어디에다가 축척변경, 이게 축척변경위원회에 통지해줘요, 위원회.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소관청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 통지한다 틀립니다. 반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뭐예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자, 의결에 거쳐서 1제곱미터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 그래서 금액을 정하면 여기 100만 원이다, 여기 70만 원이다 적으면 이 3제곱미터 증가했으니까 이게 300만 원이고 이건 자, 여기 뭐 70만 원이니까 2714, 140만 원 손실보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자, 청산금이 결정이 되면 자, 뭐예요? 청산금을, 자, 공고하고 열람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봐서 봐란 얘기예요. 20일 이내. 가봐, 너는 뭐예요? 너는, 자, 300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돈을 납부해야 되고, 3개월 이내. 자, 을아, 너는 뭐예요? 140만, 자, 140만 손실이 있었죠? 그럼 수령에 가라는 얘기예요, 수령.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납부와 수령에 대해서, 납부받은 건 뭐예요? 초과액이고. 이건 부족액이죠? 자, 그러면, 다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초과한 것은 수입으로 보고. 자, 뭐예요? 부족한 것은 뭐예요? 부담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날짜가 이제 뭐예요? 여기 20일, 30일이니까 이태백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3순위하고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3순위하고. 언제 15야 달로, 이거 공고가 이제 여기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정산금에 산출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15야 달 밝은 밤에, 밝은 밤에, 자, 20일 이내 산하고, 20일 이내죠? 20일 이내 산하고, 36개 하다가, 36개 하다가, 자, 우리나라 정서상, 여자 버리고 도망가는 건 발병해야 되겠죠? 아리랑 정서 있죠? 1개월 이내 발병한다. 이거 외웁니다. 태백이가 20일, 3순위 30일 이내, 15야 달 밝은 밤에 15일 이상, 20일 이내 산하고, 그 다음에 36개 하다가 1개월 이내 뭐 발병한다. 자, 이게 절차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오면 꼭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21번 문제 틀린 거 있죠? 그래서 거기, 물론 이제 확정 공고일이 토지동. 이렇게 되면 이제 확정 공고하게 되면 그 날짜가 여기 이제 바뀐 날짜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표시가 바뀌니까. 그 지적 공부에 뭐예요? 정리하는 날짜. 그게 이제 확정 공고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의신청할 때 60일이 아니죠, 이게 뭐예요? 1개월 이내에 뭔다, 발병한다. 이게 이의신청 1개월 이내. 억울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이 왜 나만 100만 원이냐? 나 300만 원 억울하다니? 이게 나도 70만 해달라. 이런 얘기 이의 있으면 자, 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소관청이 하는 겁니다. 자,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액 결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유자가요. 그거죠? 20일 이내 산하고 20일.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자, 청산금액 안에서 자, 이렇게 15일 이상 15야 달발금 하게 되면 이게
자, 청산금을 결정한 날짜고, 자, 15요. 그 다음에 20일 이내 뭐예요? 20일 사랑하고 20일.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는 뭐예요? 3월 이내에 청산금을 납부하는 게 3개월이지 36개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2번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 것은 이제 바르지 못한 거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택지개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전답에 택지개발 하게 되면 대로 바뀌는데 이 개개의 소유권자가 신청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하라는 얘기니까. 사업시만이 하라는 얘기, 사업시만이. 그래서 2번이 왜 답이냐면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동은 뭐예요? 공사가 준공할 때 토지동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정리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자, 공사가 완료될 때 토지동의를 본다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개발 사업을 하면 15일 이내에 뭐 하고 이거 15일 이내에 자, 15일 이내 개발. 이게 중요한 거 일단 1번에 일단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틀립니다. 사업 시행자만이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 3번처럼 뭐예요? 15일 이내 신청하고 15일 이내 완료했으면 15일 이내 뭐예요? 완료 신고하면서 이제 토지 신청하는데 그 예외가 두 가지예요. 자, 출처 보세요. 환지를 수반할 때 그 환지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만 하지 토지도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또 사업 시행자만 해야 되는데 5번처럼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권 사업자가 파산하죠? 사업 시행자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주택 시공을 보증해 준 자와 입주해 준 자가 그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보시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개발 사업 시행은 성질상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말들하고는 틀리니까 그걸 주의해서 보라니. 자, 그 다음에 23번은 뭐예요?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게 뭐하고 이제 정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토지 표시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원래 뭐예요? 원래 잘못 등록했다는 게 원래 실제적인 땅이 전인데 공부에다 답이라고 잘못 등록했으니까 고쳐라 그런 얘기예요. 잘못한 걸 고쳐라는 얘기예요. 옳지 않은 거에서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든 뭐예요? 직권 정정 대상이 된단 말 돼요. 근데 2번 등기된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정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뭐 두 가지가 더 좀 생략을 해놨는데 뭐 따지자면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등기 완료. 작년 같은 경우에 뭐예요? 자,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정할 때 아닌 것에서 오지선당이니까 네 가지가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다시 여러분 또 잘 안 보인다 하니까 또박또박 써드리죠. 등기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자, 등기사항 증명서 이제, 옛날로 따지면 등기부등본이죠? 그 다음에, 등기관서에서 보내온. 등기관서에서 뭐예요? 관서에서 보내온. 자, 등기전산자료 있죠? 등기전산 정보자료. 등기 뭐예요? 전산. 정보자료. 이거에 의해서 정리한다는 얘기죠. 다음 중 아닌 거. 자, 뭐예요?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등기관리 통지서. 등기관서에서 보낸 정보자료.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그 네 가지. 그 다음에 뭐 3번 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하시는 거. 소유권 소유자도 뭐예요? 신청해서 할 수 있고 직권도 정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과가 다르게 정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정령 있죠? 등기가 된 기등기는 등기부 갖고 하죠? 근데 미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가족관계. 절대 미등기는 등기부 갖고 하면 안 되고 없으니까 등기부가. 가족관계 기록사항이죠? 가족관계 등록부. 자, 가족관계 뭐예요? 자, 등록, 증명사항 있죠?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갖고 한다니,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 그래서 이제 5번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24번 마지막 지적정리 나오죠? 옳지 않은 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발견된 지체 없이 소유자한테 통지하며 직권호 조사성에서 정사를 줬다가 아니라, 뭐, 일단 뭐예요? 정정이 가능해요. 신청도 가능하고 뭐예요? 직권 정정도 가능해요. 물론 직권을 할 때는 소유권자가 모르니까 통제해주는 걸 수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뭐예요? 없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소유권의 변동사항 정리할 때는, 자, 이렇게 뭐예요? 대장이 있으면, 이 토지 표시사항을 정리할 때는 토지등 정리계획서, 소유권 사항을 정리할 때는 소유자 정리계획서, 맞죠? 그 다음에, 그 지적법 개정으로 면적 환산이 잘못됐죠? 왜? 그 평이 이제 뭐예요? 제곱미터로 다 이제 2년부터 다 바뀌니까, 옛날에 뭐, 자, 그 평으로 됐던 걸 고치는 과정에서 121분의 400, 그걸 이제 환산을 하는데 잘못됐으면 통제해준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미등기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가 명백히 잘못됐죠? 거기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있죠? 가족관계 등록 기록사항 증명서. 맞죠? 이거 있죠? 지금 가족관계 기록사항. 그 23번에 5번처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소유자 신청으로 오류가 정정할 경우 경계 정정 후에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됐을 때는 인접 소유자의 승낙서 있죠? 이때는 꼭 뭐예요? 신청받아야 돼. 그러니까 경계가 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 면적이 증감이 없을 때는 직권 가능하지만 인접 소유자 경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계가 이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꼭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직권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인접 소유자의 뭐예요? 승낙서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 정리 파트도 등록사항, 소유자 정리, 등록사항 정정, 그 다음에 지적 정리 후에 통지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축사 이 네 가지 중에 꼭 두세 문제가 꼭 출제가 돼요. 적게 아무리 적어도 두 문제는 꼭 출제되니까 이것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쭉 계속 풀어보면서 애들 중요하다는 거, 특히 뭐 지적법은 거의 거의 그 파트마다 딱 두 문제, 세 문제가 딱 결정돼 있어요. 내일 문제가 결정돼 있으니까 암기 꼭 해야 됩니다. 자, 1회 모의고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2회 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